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19일 오전 8시 59분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 전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6통의 전화 모두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체포를 닥달하는 내용이었다고 검찰의 진술해석이 어제 밝혀졌습니다. 국회의 활동을 금지한 불법한 계엄 포령을 위반했다는 명분으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반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 청장은 국회 봉쇄를 해제하라는 지시는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는지는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계엄령 해제 요구를 막으려 했다면 이 계엄의 위헌성, 헌법을 위반하는 점이 뚜렷해지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나오는데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죠. 곽종건 전 특전사령관은 헌법재판소에 출석해가지고 윤 대통령이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정언을 했습니다. 헌재가 직권으로 정인으로 채택한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면서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부하들은 다 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 측은 아무 일도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 호수에 달 그림자 등등 이 말장난으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지만은 이게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관련자의 검찰 진술이 증거가 되어가지고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증거로 채택을 했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9차 변론에서도 국회 대리인단이 대통령이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 라고 했다는 등 조 청장의 검찰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자고 하자 윤 대통령 측은 재판에 정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인물의 조서를 증거로 인정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반발을 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서를 탄핵 심판의 증거로 인정하겠다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평의를 거쳐 그러니까 재판관들 8명이 상의를 해가지고 이미 지난달에 결정한 사안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이의를 제기하자 헌법재판소는 과거 사례와 법리를 들어가며 별도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동아일보는 그럼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 헌재의 공정성을 흠집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는 입장이고 조선일보는 반복적으로 윤석열 입장을 대변해가지고 헌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일보 보도와 동아일보 보도가 완전히 상반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일관되게 헌법재판소를 흠집내는 글을 집중적으로 쓰고 있고 동아일보는 헌법재판소를 너무 때리면은 우리 헌정질서의 근간이 되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권위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은 이 말이 안 된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또 뭐 일리가 있다. 뭐 부정선거 의혹이다. 이런 식으로 부정선거론자들을 편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두 신문이 어떻게 달라질지, 더 달라질지, 지금도 굉장히 달라졌는데 자막 궁금합니다. 검찰 진술은 피고인이 다 읽어보고 서명한 것인데 이를 형사재판도 아닌 탄핵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재판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뭐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진 진술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지호 경찰청장을 누가 고문을 합니까? 또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 해제 직후에 진술을 했습니다. 이런 조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1차 진술입니다. 1차 진술이 가장 진실에 가깝고 그 뒤에 달라지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만은 더구나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것 말고도 이 여인영 방첩 사령관으로부터 체포자 명단 16명을 불러주는 것을 받았었다는 그런 진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지호 경찰청장이 핵심적인 증언자인데 오는 20일에 지금 이분이 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20일에 강제 구인 형식으로 헌법재판소에 나왔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할지 이 마지막에 가장 큰 이 관심사입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며칠 전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계엄은 분명히 잘못되었다라면서도 계엄 때 국회 현장에 있었더라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고, 지난 17일에는 헌재를 항의 방문한 30여 명의 여당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국정마비의 공범이라고 이게 막말을 막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헌법재판소는 오는 20일 10차 변론을 열 예정인데 절차 시비로 실체적 진실을 가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적 가치를 다 망가뜨리고 보수를 지금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보수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중에서 반 이상이 얼토당토 않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만 딱 한정되면은 부정선거론을 믿는 보수는 좌파보다 못합니다. 좌파는 부정선거론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보수가 부정선거론에 넘어갔다는 것은 보수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거죠. 보수의 3대 가치는 사실과 법과 자유입니다. 사실을 지키지 못하면, 즉 부정선거 음모론에 넘어가면은 법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요사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법치에 도전하는 세력이 과거에는 좌파였는데 최근에는 부정선거론자, 다수 보수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법치가 무너지면 자유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에 법치를 세우고 그 법치가 자유를 지켜야 된다. 이 3대 가치를 신조로 삼고 있는 보수가 윤석열 때문에 부정선거를 믿는 바보 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악의 민족사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는 보수를 키워서 국민들을 깨우쳐서 북강병의 위대한 위협을 달성했는데 윤석열은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가지고 이승만, 박정희가 만든 이 위대한 대한민국 문명 건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문명 파괴자입니다. 감사합니다.